여러분은 매년 여름 10만 원씩 손해보셨습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을 테고요. 하지만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만 30년 했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이든 상가든 수백 군데 작업하면서 에어컨 제대로 쓰는 집 거의 못 봤습니다. 틀자마자 손해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려준 방식 그대로 실천한 분들은 전기세 확실히 줄었습니다. 작년 여름 30평대 아파트 고객 한 분 하루 종일 에어컨 틀었는데 전기요금 28,000원 나왔습니다. 같은 라인 옆집은 똑같은 평수의 같은 모델인데 1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 성능 차이 아니고 사용법 차이입니다. 그 차이 왜 생기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더운 날씨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알게 되실 겁니다. 에어컨 하루 종일 켜도 부담 없고 정부 지원금 70만 원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껐다 켰다 하다가 열대야에 잠 설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기세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쓰시면 됩니다. 내용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무더위에 고생하실 가족이나 지인들께 이 영상 꼭 전달해주세요. 첫 번째,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세 절약하려고 에어컨 껐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나왔다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 대부분은 에어컨을 얼마나 오래 켰느냐, 몇 도로 설정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전기세가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들 하시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두는 건 낭비 아니냐고요. 마트 다녀오는 거니까 꺼두는 게 당연하다고요. 겉보기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전기요금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질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씁니다. 실외 온도가 높은 여름철엔 집 안 온도도 금방 올라가죠.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작동시키면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처음 몇 분 동안 냉방 장치가 최대 출력을 씁니다. 이때 전력 소비가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아집니다. 이건 마치 차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타이밍이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외출하고 돌아온 후 다시 켜는 순간 그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입니다. 반면 켜고 나가면 다릅니다. 실내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냉방 장치는 일정하게만 돌아갑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씩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 소비는 훨씬 적습니다. 즉 켜놨다가 유지하는 게 껐다가 켜는 것보다 전기세가 덜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30년 현장에서 실제로 수없이 확인해온 결과입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에어컨은 그냥 켜두는 게 낫습니다. 출근처럼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되지만 마트, 병원 진료, 산책이나 미용실 정도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 끄지 마십시오.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하는 착각이 제습 모드는 전기를 덜 먹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적게 나오니까 당연히 전기세도 아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컨의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람이 약하게 나와서 전기세가 적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두 가지 모두 별 차이 없습니다. 제습 모드가 조용하고 차가운 바람이 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냉방이나 제습이나 전기세는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습 기능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은 날, 특히 장마철에는 제습 모드가 더 쾌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에어컨을 개발한 기술자들의 실험에서도 같은 온도, 조건에서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많은 습기를 제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약하다고 전기를 덜 쓰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제습 모드에서도 실외기는 냉방만큼 돌아갑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제습 모드를 켜는 순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제습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냉방 모드로 한두 시간 정도 틀어서
실내 온도를 먼저 확 낮춘 다음 그 상태에서 제습 모드로 전환해야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냉방의 시원함은 유지되면서도 습도까지 잡아주는 쾌적한 상태가 됩니다. 여름철 집안이 눅눅하고 바닥이 끈적거리며 땀이 마르지 않는 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더위를 잡고 싶을 땐 냉방, 습기를 제거하고 싶을 땐 제습, 이걸 상황에 맞게 나눠서 써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껐다 켜거나 처음부터 제습 모드만 사용하는 건 오히려 전기를 더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절약이 아니라 반쪽짜리 착각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 바람 방향부터 잘못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설치했던 집 두 곳이 있었습니다. 같은 모델의 에어컨, 같은 평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기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무려 56,000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람의 방향 딱 하나였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으로 직접 바람을 맞아야 시원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선풍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 바람을 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켜서 실내 전체를 냉각하는 장치입니다.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아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바람을 아래로 내보내면 냉기가 바닥에만 맴돌고 천장과 머리 높이는 여전히 뜨겁게 남습니다. 결국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더운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 센서는 실내 온도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실외기를 계속 돌립니다. 전기는 줄줄 새는데 체감 온도는 전혀 낮아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설정하십시오. 냉기가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내려앉으면서 공간 전체를 고르게 채워줍니다. 실내에 냉기 순환이 생기고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면서 실외기도 일찍 멈춥니다. 그 결과는 전기요금 절반 절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에어컨 주변 환경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문제 중 하나는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쪽에 큰 가구나 냉장고를 두는 경우입니다. 이건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냉기가 퍼지지도 못하고 바람이 막혀버립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공기가 움직이고 냉기가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냉방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전기요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온도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두 가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만 해도 전기요금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에어컨 절약의 핵심이 되는 기능들을 먼저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백만 대가 팔린 에어컨인데도 그중 대부분은 기본 설정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많은 분들이 리모컨에 있는 특정 버튼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 이상이 이 버튼을 그냥 넘깁니다. 바로 오토 모드입니다. 기종에 따라 AI 모드, 스마트 운전,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기능을 30년 동안 마법 버튼이라 불러왔습니다. 왜냐면 이 버튼 하나로 에어컨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켜면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물론이고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강도로 작동합니다. 가령 28도인 실내를 26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강한 출력으로 전기를 쏟아붓게 됩니다. 온도가 맞춰진 뒤에도 실외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반면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즉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할 때만 전력을 쓰고 쉴 수 있을 때는 멈춥니다. 이게 바로 전기요금을 확 낮출 수 있는 핵심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능이 단순히 온도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내 습도, 공기 흐름,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인식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운전을 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두 집에서 같은 조건으로 실험해봤습니다. 한 곳은 일반 모드로 한 달, 다른 한 곳은 오토 모드로 한 달. 일반 모드 집은 전기세 93,000원, 오토 모드를 쓴 집은 57,000원 나왔습니다.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토, AI, 절전, 스마트, 에코, 지능형.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버튼 하나가 이번 여름 전기세를 반으로 줄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리모컨에 있는 이 기능만 제대로 눌러서 에어컨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이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깁니다. 지금 리모컨 한번 들고 보세요. 자동 오토 AI 같은 글자 적힌 버튼이 있나요? 없으면 모드 버튼을 몇 번 눌러보면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같은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설정이나 기능 버튼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이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 모드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지능형이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AI 모드를 켜고 나서 처음 30분입니다. 이때 에어컨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온도를 자주 바꾸거나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 AI가 그걸 그대로 기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전기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AI 모드 켠 다음 첫 30분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래된 에어컨입니다. 2015년 이전에 나온 모델들은 이름만 AI지 사실은 그냥 온도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수준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일반 자동 모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너무 믿는 경우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내가 춥고 더운 건 기계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몸이 불편하면 1도씩만 직접 조절해주세요. AI가 거기까지는 못 맞춥니다. 그럼 AI 모드는 언제 쓰는 게 좋냐? 집에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할 때입니다.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오거나 손님이 왔다 가는 상황에선 AI 모드가 알아서 알아듣고 조절해줍니다. 반대로 혼자 살거나 생활 패턴이 거의 고정된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수동보다는 어떤 자동 기능이든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지금 리모컨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마법 같은 버튼 지금 누르는 것부터가 이번 여름 전기요금 반값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도 방이 잘 안 시원해진다면 그 원인은 실외가 아니라 창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갑자기 올리는 주범은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남향창이나 베란다, 유리 통창 구조의 거실이 있는 집은 하루 종일 열기를 실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열기가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어컨을 켠다는 건 마치 한쪽에 난로를 켜놓고 반대편에 냉장고 문 열어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온도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에어컨 실외기는 풀출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과는 전기요금 폭등입니다. 반대로 햇빛만 잘 차단해줘도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럼 에어컨도 약하게만 돌아가도 충분히 설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빛만 막는 게 아니라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커튼보다는 암막 기능이 있는 제품이나 열 반사 기능이 들어간 블라인드 또는 창문용 단열 썬팅 필름 같은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실제 실험해본 결과 암막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와 닫아둔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가 최대 3.5도까지 났습니다. 이 정도 온도 차이면 에어컨 작동 강도가 확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구조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을 막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창문만 잘 막아도 전기세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측정기로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내려서 햇빛을 가리세요. 이 시간에 들어온 열이 저녁까지 남아 실내 온도를 끌어올립니다. 또 하나, 검정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흰색이나 은색 혹은 연한 계열의 커튼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방향도 중요합니다. 창문 쪽에 선풍기를 두면 밖에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들이밀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두고 실내 열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곧 폭염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전기요금을 2배까지 끌어올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안타까웠던 장면은 어느 날 한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엉켜 있어서 원래 색이 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청소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필터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으셨더라고요. 당연히 전기요금도 매달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필터를 청소해드리고 한 달이 지난 뒤 전기세가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로 매달 7만 원 아끼신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숨구멍이 막힌 상태에서 강제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10겹짜리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강하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2~3배 더 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냉방 효과 떨어지는데 필터가 막혀 있으면 바람이 식지 않고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더 세게 더 오래 틀게 되고 전기요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청소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고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어서 필터를 꺼냅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닦아주고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마른 필터를 다시 끼우면 끝. 이 과정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 이상을 절약해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저는 여름철엔 2주에 한 번을 권장합니다. 너무 자주 아닌가 싶겠지만 여름엔 먼지가 금방 쌓입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시니어 가정은 실내 먼지가 필터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정해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필터만 제대로 관리해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10분 투자로 매달 5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 하나하나 제대로 눌러도 진짜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집에 에어컨이나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 정식 명칭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됐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저소득층 가구이면서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 기준이 생각보다 넓고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이 제도는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돼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거의 안 내도 되게끔 도와주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을 땐 확실하게 챙기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놓쳤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될지 확신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가족이나 이웃 중 대상자가 있다면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함께 나눠야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에어컨을 켤 때마다 전기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매달 몇만 원씩 낭비해온 이유 바로 잘못된 사용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엔 꺼두지 말아야 하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의 구분 자동 모드의 정확한 사용법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법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70만 원까지. 이제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들은 내용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당신이 공유한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을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는 준비를 해두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에어컨을 켜면서 웃을 수 있는 처음으로 부담 없는 여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